ITQX의 2019년 6월 기출문제 B형 제4작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만 만들었냐면 제1작업의 데이터 중에 판매 상품 중에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만 이용해서 그 6가지 판매 상품의 총 판매량과 판매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차트를 만들려면 제1작업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해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제1작업에 와서 그래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선택을 할 때는 꼭 필드명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도 필드명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판매 상품의 종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는 꿀달달 참외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 펜션 2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품 이벽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트롤리 지구 젤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제 햄버거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라솔 펜션 1박이랑, 그 다음에 제주 삼다수, 이렇게 판매 상품 중에 6가지의 그 데이터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갔나요? 판매 기간이랑 총 판매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기간이라고 하는 필드명과 총 판매량이라고 하는 필드명 선택을 해주고 그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컨트롤 키와 함께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진 데이터만 이 차트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지금 세로 막대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차트가 저희가 제1작업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4작업 문제 조건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새 시트 이동으로 제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를 선택하면 상단 차트 도구가 나오는데 디자인에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 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트를 제4작업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지금 시트가 제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기면서 차트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트 위치가 무조건 삽입되는 건 맨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트의 순서가 1, 2, 3, 4가 되어야 된다고 밑에 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삽입되자마자 제4작업을 끌고 제3작업 뒤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까지 저희가 차트를 옮겨놨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에다가는 레이아웃 3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고 스타일 27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위에 올라가면 디자인에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해 주고 차트 스타일은 27번을 주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3번과 차트 스타일 27번을 주면 이렇게 지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4번 조건까지는 했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에다가 글꼴 설정과 채우기 분홍 박엽지 채우기 설정을 주고 그림 부분은 하얗게 채우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주냐면 차트에 그냥 여기 남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차트 영역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 글꼴을 선택해서 글꼴은 굴림체를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탭키로 이용해서 폰트는 11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요 차트의 채우기 공간을 갖다가 여기 채우기, 도형 채우기죠.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질감을 주는데 분홍색 박엽지 로 이렇게 해주면 서체 지정과 그 다음 서체 크기와 그 다음에 채우기 분홍 박엽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부분은 흰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까 차트 전체에다 준 거고요. 그림은 요 가운데 막대 그래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가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죠. 여기 채우기 색깔을 갖다 클릭해서 자동으로 흰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테마색에서 흰색을 무조건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지금 저희가 5번 조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체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채운 다음에 테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목을 클릭을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그다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을 하기 전에 이 차트 제목이라는 글씨를 까맣게 드래그 한 다음에 차트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제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은 굴림체에 20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20포인트를 주고 지금 굵게가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흰색을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라고 했는데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테두리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주면 지금 차트 제목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조건을 저희가 완성했고요. 다음에 7번 조건에 가면 판매 기간 계열이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기간이 있고 총 판매량이 있는데 판매 기간에 해당하는 차트를 지금 두 개 다 막대 그래프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다음 이 판매 기간을 위한 보조축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조건의 첫 번째 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판매 기간과 총 판매량 두 개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한 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판매 막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지금 총 판매량입니다. 그럼 판매 기간에 대한 막대 그래프는 어디 있을까요? 총 판매량은 값이 크다 보니까 지금 Y축으로 한 축으로만 값을 표시하다 보니까 값이 큰 총 판매량은 이렇게 막대로 보이는데 판매 기간은 1, 2, 3, 4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거의 0에 해당하는 X축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판매 기간 막대 그래프가 있을까요? 요 총 판매량 막대 그래프 사이에 있겠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X축에 워낙 붙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X축에 가운데 있을 위치에 가서 지금 이렇게 X축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 보이나요? 계열 판매 기간이라고 이때 클릭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 막대 그래프 사이에 X축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계열값이 보일 때 클릭을 해주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해 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역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가지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막대 그래프는 보조축을 준다라고 하면 이 보조축이 옆에 생겼습니다. 0부터 8까지 그러니까 값이 워낙 작다 보니까 X축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닫기를 해주면 지금 보조축이 생기니까 이 보조축 값에 의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형의 값도 아주 잘 보이게 두 값이 다 잘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번 조건의 첫 번째 줄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레이블이 보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은 뭐냐면 이 그래프 값에 숫자 값을 보여주게 하는 지금 31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보이죠. 제주 3단수의 총 판매량의 계열값을 표시하고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식 위에 나오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총 판매량의 값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제주 3다수의 총 판매량은 지금 이거죠. 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더니 모든 막대 그래프가 다 표시됐습니다. 저희는 모든 막대 그래프에 요 레이블 값을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제주 3다수만 나오게 할 거죠. 한 개의 막대 그래프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식이나 막대 그래프를 한 개만 선택할 때는 한 번 클릭하면 모두가 선택되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한 개만 선택됩니다. 한 개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클릭하면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 3다수 막대 그래프 위쪽에다가 제대로 나왔는데 혹시 이게 위로 안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거나 아래쪽에 나왔을 때는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블에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뭐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요. 안쪽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축과 가깝게 나올 수도 있고 바깥쪽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위치에 맞게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두 번째 조건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눈금선. 여기에 보이는 눈금선, 그림 여경에 있는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눈금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가지고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서 선의 스타일을 갖다가 대시의 종류를 파선. 여기는 좀 촘촘히 있는 건 점선이고요. 좀 띄엄띄엄 있는 게 파선입니다. 파선을 선택해주고 닫기 해주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축을 비교해 보고 보조축을 비교해 봤는데 Y축은 지금 여기 회계 형식으로 0이 아니라 짝대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천 단위로 35,000까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조축을 보면 0일부터 해서 8일까지 나오는데 단위가 1일 단위로 나왔는데 여기는 2일 단위인 거죠. 그럼 이게 보조축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럼 보조축 값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축서식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옵션을 보면은 지금 모두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가 1 단위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가지고 1 단위가 아니라 자동으로 1 단위로 주지 말고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닫기를 해주면 이렇게 단위가 2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번 조건의 축의 출력 형태까지 저희가 똑같이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8번 조건은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법례명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랑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판매 기간도 맞고요. 초판매량도 맞는데 총 판매량이 두 줄로 나왔는데 여기는 한 줄로 나왔습니다. 그럼 법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오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법례로 표시되어진 판매 기간과 총 판매량이 있는데 총 판매량에 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오면 안 되죠. 이 값을 갖다가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게 두 줄로 나온 이유가 H4셀의 값이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H4셀의 값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두 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H4셀의 값을 갖고 오지 말고요. 저희가 직접 입력해 주겠습니다. 한 줄로.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이라고 해주고 가로 열고 쿠폰 개수라고 해서 저희가 H4셀의 값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한 줄로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여기가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서 지금 두 줄로 나왔던 법례를 한 줄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8번 조건도 완성됐고요. 다음에 9번 조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이렇게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맞게끔.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가지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갖다가 비슷한 위치에다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노란색 조절점을 갖다가 옮겨줘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최대 판매라고 내용도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속성이 나오죠. 근데 여기 글자 속성은 여기서는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차트 전체에 대해서 굴림의 11포인트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똑같이 굴림의 11포인트라고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지금 까만색으로 나오니까 까만색으로 바꿔주고요. 가운데 맞춤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도형은 지금 파란 색깔이 아니라 안에가 하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세로로 가운데가 안 됐죠.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선 세로로 가운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홈에 가가지고 세로로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문제지의 도형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모두가 문제지와 똑같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레이블 값이 지금 요 표식이랑 겹치는 거죠. 그럼 레이블 값을 선택해 가지고 조금 임의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지금 출력 형태와 똑같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4작업도 완성이 되었습니다.